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우리 시어머니 환갑 선물을 사기치자고 한 형님을 참교육했습니다. 란 내용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새댁입니다. 직장에는 다니지 않고 있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교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이가 없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남 중 차남이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계시고 두 분 다 맞벌이 하십니다. 형님네는 5살과 3살인 아들이 있는데 형님 친정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키워주고 있어요. 아주버님이 직업이 일정치 않아서 자주 바뀌는 터라 지금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모릅니다. 가족들도 물어보는 것이 약간 눈치가 보여서 금기시되어 버렸고요. 시댁에는 시어머니께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었는데 저희네가 결혼하면서부터 혼자 사시게 되어서 늘 맘에 걸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주 찾아뵈려고 합니다만 그래봤자 일주일에 많아야 한두 번 정도이네요. 남편이 결혼 전에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생활비와 용돈을 책임졌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혼자 계신 시어머니에게 계속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버니나 형님은 시어머니 생활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남편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미루는 모양새입니다. 시아버지께서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도 병원비며 장례비도 일절 신경 쓰지 않아서 차남인 남편이 혼자 다 했다고 했습니다. 장례 준비를 남편한테 다 맡겨버리고서는 자기 지인들한테서 온 조의금을 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오로지 그것만 신경 쓰더라네요. 기가 막혔지만 부딪히기 싫어서 몇 푼 안 된 것 같으니 먹고 떨어져라 하고 줘버렸답니다. 시아버지 병상 지키는 일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도맡아 했는데 아주버니는 몇 번 내다보는 것 말고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아주버니가 주식에 큰 돈을 잃어버려서 형님하고 틈만 나면 남편 앞에서도 아웅다웅하고 싸우고 시어머니 앞에서도 돈 타령을 하면서 자주 싸워서 형님네겐 돈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남편 혼자 다 해나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주버니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이니까 시어머니께서도 되도록이면 아주버님한테는 돈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하셨고 남편도 그에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습관이 된 듯 보였어요. 시어머니 보살피는 것도 저희네에게 다 맡기는 분위기입니다. 남편은 내 어머니이니 형님네가 어찌 하던 말던 상관없이 할 도리만 잘 하자고 하더군요. 시아버지께서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어서 시어머니가 늘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환갑이 다가오자 남편과 저는 이벤트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시어머니께 기념으로 반지를 선물해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희네 결혼 예물 주고받을 때 시어머니 손가락에 금가락지 하나 없는 걸 보고는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댁에 가서 모시고 나와서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오리탕을 사드리고 그리고 보아두었던 금은방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환갑 선물로 반지를 해드리고 싶다고 했더니 한사코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어차피 환갑 선물은 받으셔야 하니까 이왕이면 올해 기념이 될 수 있도록 반지를 골라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비 반지를 권해드렸어요. 빨간색 루비가 사랑과 생명 그리고 부귀와 영원함과 애정과 전홈의 의미가 있어서 사랑과 건강을 바라는 의미에서 권해드린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도 평소에 루비를 좋아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는 예쁘다 라고 하시면서도 가격 먼저 물어보시느라 제대로 고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리 비싼 반지가 아니면서도 고급스럽고 좋아 보이니까 골라보시라고 했고 점원에게 가격은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저와 남편이 고른 반지와 목걸이 세트를 서너 개 놓고서 어떤 게 마음이 드신지 여쭈었습니다. 귀걸이는 하지 않는 편이라 싫다고 하셔서 화이트 골드 체인을 권해드렸지만
골드 체인을 원하셔서 반지 디자인과 펜던트 루비 목걸이도 세팅을 예약 걸어두고 왔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께서 굳고 싫다고 하셨지만 막상 반지 끼워도 보시고 목걸이도 걸어보시더니 얼굴이 더욱 환해지시더군요. 시어머님 얼굴이 많이 상기되셨더군요. 반지와 목걸이 찾을 날만 고대하실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해드리기를 정말 잘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 환갑날이 한 달 앞이라서 형님과 의논할 겸 해서 전화드렸어요. 다른 때면 몰라도 제가 결혼해서 처음 맞는 시어머님 생신이고 겸해서 환갑일이기도 해서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 달이나 남아있지만 미리 의논해보고 싶었죠. 형님은 시큰둥해 하시더군요. 요즘에 얼마나 칠순도 아니고 환갑을 다 챙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냐고 미리 의견을 듣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저는 좀 답답하더군요. 너무 무성의하게 대답하시는 거 하며 제가 잘못 전화한 것처럼 약간 무뚝뚝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식당 예약해 놓을게요. 식당에서 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걸로 끝내죠. 그날은 그래도 특별한 날이니까 형님이 맞춤 케이크로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식당비나 어머님 선물은 준비할 테니까요. 했더니 어머님 선물은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네가 따로 시어머니께 루비 반지와 목걸이를 맞춰드리고 왔다고 했더니 노발대발 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랑 의논도 하지 않고 멋대로 선물을 해드렸냐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네가 따로 해드리고 싶어서 한 거라서 형님네도 해드리고 싶으시면 따로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봤다고 그런 경우 없는 짓거리를 하냐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루비 반지와 목걸이라면 한두 푼이 나가는 것이 아닌데 저희네가 그런 고가품을 선물하면서 식당비도 동생네가 지불하고 자기네는 케이크만 딸랑 들고 가면 참 우습기도 하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어쩌라고? 저희네만 시어머니 생색 내는 자리인데 꼭 그 자리에 형님네가 들러리 서야 하냐고 참 그럴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시어머님 선물을 함께 하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비 반지와 루비 목걸이를 얼마에 하기로 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가격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떡 벌리면서 혀를 쯧쯧하고 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동서가 어려서 아직 뭘 모르는구만. 미치지 않고서야 루비 반지를 그렇게 비싸게 맞췄어? 완전히 속았구만 하면서 혀를 차는 거였습니다. 네? 제가 속았다고요? 슬슬 기분이 나빠지면서 황당했습니다. 말하는 투가 머저리 동서가 물가도 모르고 남들 복노릇한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형님,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시면 형님이 따로 어머님 선물 준비하시든지 하세요. 하고 전화 끊어버렸네요. 기분이 얼척이 없는 게 속상했습니다. 왜 남편이 형님네 부부를 상종하기 싫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형님과 통화하고 나서 열받아 있는 것을 보자 남편이 도대체 형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하다며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새 아주머니랑 의논인지 뭔지 했는지 벌써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형님이 말하기를 수영이 아빠도 미쳤다고 하네. 모두 해서 20만 원이면 떡을 치고도 남겠는데 무슨 돈지랄을 그렇게 했냐고. 그거 취소하라네. 당장 취소해. 자네가 당한 거야. 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약금 걸어둔 게 얼마냐고 하더군요. 어쩌나 보자 하고 대답해 주었어요. 50만 원이라고요. 그랬더니 50만 원 포기하고 20만 원이면 충분히 좋은 걸로 루비 반지와 목걸이를 해드릴 수 있다고 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딱하다는 듯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속고만 살았냐고, 그렇게 물러 터져서 어찌 사냐고 하면서 걱정스럽다는 듯이 혀를 또 한 번 찼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속았다는 건 둘째치고 시어머니랑 직접 가서 맞춘 루비 반지를 함부로 취소하라 마라 하다니요. 뭐 이런 개 뺐다구 같은 인간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화를 누르고 물었어요. 형님, 시어머님이 직접 디자인도 고르고 맞춘 루비를 며느리 맘대로 취소하란 말씀이세요? 그건 안 되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 귀를 의심했네요. 눈이 나쁜 노인네가 뭘 아시겠어. 좀 이상하다고 눈치채실 것 같으면 자네가 맞다고 우기면 끝날 일이네. 50만 원 예금 포기하고 내가 그보다 저렴한 것으로 더 좋은 걸로 루비 반지하고 목걸이를 준비할 테니까 그때 맞췄던 목걸이라고 우기면 되네.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너무 언저리로 아주버님이 돈이 넘쳐서 주체를 못하나 보네. 다 늙어 빠진 노인네한테 무슨 루비 반지에 목걸이에? 에이구, 미쳤네, 미쳤어. 하는 겁니다. 저는 결심한 듯이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돈지랄을 하든 속아서 어머니 선물을 해드렸든 형님 돈 안 들어가니까 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시어머님 상대로 두 며느리 아들이 나서서 환갑날에 사기치자고 하시는데 기가 찰 노릇이네요. 어디 형님이 말한 20만 원으로 떡을 친다는 루비 반지가 얼마나 그럴싸한지 어머니 환갑날 비교해서 보자고요. 설마니 가짜 루비 반지와 루비 목걸이를 선물하자고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하고 말했더니 정말 제 귀를 의심하게도 가짜 루비 반지가 어때서? 나이 드신 분이 진짜 루비 반지를 얼마나 끼고 다니시겠어? 편하게 가짜 루비 반지 끼고 다니는 게 낫지 안 그래?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다물 수가 없었네요.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수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네요. 진짠지 가짠지 자식이 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겠지. 암튼 자네는 당장 취소하고 시어머니 환갑 때는 구색은 맞춰드리니까 우리만 아무 말 안 하면 어머니도 좋고 우리도 알뜰하면서 크게 생색내서 좋지 않겠어?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것도 놀라웠고 저희네가 비싼 선물을 해드린다고 하니 자기네도 그 정도의 선물을 해드려야 하는데 마음과 돈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제가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버리해서 속아서 덤탱이 썼다고 둘러대면서 가짜 반지와 가짜 목걸이로 둘이서 함께 사기치자고 하다니 정말 형님네 대단하시더라고요. 정말 형님네는 제 상식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종 못할 인간들이라고 깨닫고 최대한 멀리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은 전화 녹음 내용 듣고는 완전 화가 나서 형님네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막았네요. 상종할 인간이 따로 있는 거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인간들이라고 입만 아프다고 했죠. 그 뒤로 형님이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는데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시어머니 환갑 선물로 루비 반지와 목걸이를 자기네와 함께 해드린 거라며 했다네요. 그러면서 시어머님이 큰애가 웬일이냐고 기분 좋다고 하시면서 남편한테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순간 남편은 그렇게 좋아하는 어머니 모습에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네요. 그리고 얼마 후 기다리던 예약해두었던 루비 반지와 목걸이를 시어머니 모시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반지 끼워드리고 어머니 환갑 축하드려요 하고 말씀드리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흐뭇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 내도 불러서 삼겹살 구워 먹자고 전화로 부르셨어요. 그날은 주말 저녁이라
형님네가 집에 계셨습니다. 시어머님이 형님에게 전하시면서 루비 반지와 목걸이 받아왔다시면서 무척 마음에 든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와서 고기나 구워 먹자고 부르시더라고요. 삼겹살 구워 먹자고 하니까 수박 한 통 딸랑 들고 왔더라고요. 웬일? 오늘은 수박도 들고 왔네. 생전 시어머니 보러 오면서 빈손이었는데 애들도 데리고 오면서 수박 사올 생각을 했다니 기특하더라고요. 가짜 루비 반지를 해서 시어머니 몰래 작당해서 사기치자는 전화통화 이후로 처음 보는 거라서 반갑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 앞이라서 고개만 끄덕이고 괜히 형님네 애들만 쳐다보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고요. 형님네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얼렁뚱땅 선물을 함께 한 거라며 거짓부렁이나 하고 땡전 한 푼도 안 쓰고 무임승차려는 거지근성에 정말 밥맛 없는 식구들입니다. 한참 고기를 맛있게 굽고도 형님네 식구들 보니 입맛 떨어진 것 같아서 몇 점 먹지도 못했네요. 식사가 끝난 후 수박을 자르면서 시어머니께서 할 말이 있으시다고 자리에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주버님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 너를 보게 될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를 다시는 찾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뜻밖의 말씀에 깜짝 놀라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동안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땅을 자식들한테 절대 물려주지 말고 노대책용으로 갖고 있으라고 유언하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개발 사업지가 되어서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되었고 땅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자꾸 팔라고 해서 그 많은 땅을 잘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니와 형님의 눈이 반짝반짝 거리더군요. 웬 행제야, 땅이라니. 시어머니한테 눈이 동그래져서 다가가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 발 늦었네요. 그 땅 주인이 이미 따로 있걸랑요. 저랑 남편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덤덤히 듣고 있었다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큰애 너도 알다시피 작은애가 그동안 네 아버지 병원비며 간병과 장례까지 그리고 집안일을 모두 군말하고 다 잘해줬어. 나는 작은애가 그 땅을 내 대신해서 잘 관리해주리라 믿는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물려준 알짜배기 모든 터지를 작은애한테 이전해주었다. 그 말을 듣자 아주머님이랑 형님이 눈이 뒤집히더군요. 형님이 눈을 부라리며 자기들도 자식인데 왜 안 주냐고 하시면서 달려들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부모를 상대로 사기치는 자식이 자식이더냐? 하고 하시니까 그 무슨 말씀이냐고 시어머니께 형님이 소리 지르더라고요. 몰래 꽁쳐든 땅이 몽땅 동생네한테 갔다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눈치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모른 척 시치미를 똑 떼고 있었죠. 그 광경이 볼만하더군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자기네들한테 왜 그렇게 모질게 하시냐고 대들길래 시어머님이 그러시네요. 작은애야, 그거 녹음 틀어서 들려줘라. 그러자 제가 네 어머니 하고 큰 소리로 사기치자고 작당했던 형님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틀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녹음 내용을 들으시고 또다시 화가 나시는지 내가 이렇게 말짱한데 나를 감히 뒷방 고려장할 늙은이로 보다니 니네들이 먼저 자식이길 포기했다. 당장 내 앞에서 꺼져라.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하고 호통치셨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재산도 모두 작은애한테만 물려주고 떠날 테니 더 이상 나한테 아무것도 기댈 것 없을 테니까 내 눈앞에서 나타나지 마라. 고 엄청 세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걸 녹음해서 시어머니한테 들려줬다고 형님이 제 머리채를 잡으시려고 달려드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튕겨 나오시더니 형님 머리채를 잡고 냅다 잡아채니까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시어머니한테 선물하는 동생한테 미친년이라고 하니? 녹음한 내용을 다시 리바이벌 해서 들으니 시어머님이 완전 열이 받으셨는지 형님 뺨을 때리셨어요. 그것도 연거푸 때리시는데 아주버님은 말리지도 않고 보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나서서 시어머니 보고 진정하라고 하면서 말렸습니다. 뺨 맞고 땅 뺏기고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찌질이들. 아니, 그러게 진즉 행동과 말을 잘했어야죠. 그동안 남편이 착해 빠져서 이 꼴 저 꼴 안 보려고 참아온 모양인데 전 절대 못 참아요. 설마 하니 고상한 동생네 부부가 시어머니 환갑을 앞두고 분란을 일으킬까봐 시시 할 줄 알았지 냅다 이럴 줄은 몰랐겠지? 그래, 시애미한테 사기치자녀는 정상이냐? 그게 자식이냐? 꼴도 보기 싫다. 내 눈앞에서 나타나지 마라. 당장 나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형님과 아주버님은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저한테도 몹쓸 욕을 다 뽑았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부부가 둘이 서로 탓하며 쳐받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가관이 아니었어요. 어찌 저런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쌍으로 자식을 둘이나 낳아서 만나서 사는지 참 신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끼리끼리 잘 만났군. 시어머니가 나가서 싸우라고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땅이 있는 줄 알았으면 엄청 알랑방구 까면서 효도한다고 난리 쳤을 텐데 지네들 잘못한 거는 반성하지 못하고 동생네한테 땅을 뺏겼다고 생각하겠죠. 머리까지 나쁘니 그 땅 뺏겨서 얼마나 아쉬울까? 안 됐네요, 형님. 조금만 잘해주면 기호를 인간들이네요. 저희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될 인간들 무자비하게 삭제해드릴게요. 전화번호도 지우고 시어머니 집과 저희네 집도 소리 소문 없이 이사갈 거고요. 시어머님 전화번호도 바꿔드릴 거네요.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될 인간들이니까요. 사실 남편도 시아버지 병실에서 간병하면서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땅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를 부탁한다시며 남편에게 말을 해줬다고 했고요. 행여나 시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서 곧 죽어가는 아버지가 있는 병실에도 찾아오지 않는 불효자식인 큰아들한테 줄까 봐서 걱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큰아들에게 땅을 물려주실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형님네가 웬만히 기본만이라도 했으면 시어머님과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그래도 큰아들한테 주지 않으려고 했을까 싶네요. 못되게 군 형님 때문에 저희네가 몽땅 그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형님을 참 교육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내 가까운 가족부터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살아야겠습니다. 특히 재산 없는 부모님한테도 효도합시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사연 제보도 기다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